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미국 시장은 드디어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요. 특히 빅스 지수 20포인트에 근접하자 강력한 변동성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막판 지수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또 시장이 밀렸는데 우리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시장이 뭔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델타원과 함께 시장의 핵심을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갭 다운이 나왔으나 빠르게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390선을 회복했는데 이때의 매수세는 외국인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잠시 눌림이 있었지만 10시까지는 다시 390선까지 꾸역꾸역 반등이 나오면서 진짜 징그럽게 변동성 매도가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0시 이후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조금씩 나오면서 지수를 누르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도 매도로 뒤집히기 시작하며 장 초반 기록한 저점도 조심스럽게 깨고 내려갔습니다. 특히 오늘은 코스닥 지수의 하락이 눈에 띄었는데 10시부터 계단식 하락이 나오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락에 가속도를 붙이며 사실상 종가 저가로 2.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은 아주 안 좋은 자리에서 하락이 나온 것이라 투자 심리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나온지라 코스닥 시장도 갭다운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주봉을 완전히 망가뜨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11월 월봉마저 크게 밀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시장이 투자 심리가 나쁜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마저 더 이상 버텨주지 못한다면 옵션 만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한 차례 투매가 나오고 나서야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시 시황으로 좀 돌아볼게요. 현재 옵션 미결제 약정의 분포도를 보면 콜 387과 385는 사실상 꽉 모드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풋 392와 390 이 네 가격들이 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시초가가 크게 빠져서 출발할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사고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중간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콜 미결제 약정을 쌓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 장 초반 5분 동안 풋 392 그리고 390 미결제 약정이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지를 보면서 시장이 추가 하락할 수 있는지를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물로만 보지 말고 차월물로도 시장을 보면 선물 미결은 아직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어제 선물 미결이 좀 증가해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 증가 갖고는 시장을 밀어버린다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번 월물은 지금 간마값을 살리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콜 쪽은 이미 간마를 살리기 뭐 어렵겠지만 풋 쪽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월물을 아까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지수가 여기서 점진적 하락을 보인다면 차월물은 풋옵션이 슈팅을 날 수가 있어요. 해외 시장 또한 변동성이 상승한지라 우리 시장도 이번 만기가 됐든 만기 다음 날이 됐든 또는 다음 주 초가 됐든 아래쪽으로 슈팅을 한번 크게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아래쪽으로 슈팅을 주고 나서는 반반 매수도 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롱을 보는 쪽에서는 그냥 2900선 도달했으니 매수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타임프레임을 늘려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 어중간한 갭다운이 나온 상태에서 아주 빠르게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래서 387선 이상으로 회복을 할 경우에는 생각지 못한 상승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은 연속적인 상승을 보진 않아요. 만약에 상승이 나올 경우 그냥 오전장은 물 건너갔다 라고 생각하고 오후장에 하락이 나올 것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풋옵션 매도가 생각보다 롤링다운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결들이 제법 많이 쌓여있죠. 제가 만약에 마켓 메이커라고 할 경우에 저는 400 풋옵션부터 390 풋옵션까지는 이 비드에스크 스프레드를 한 0.4포인트 이상으로 벌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과연 눈물이 손절매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고민할 텐데 일부러 그렇게 벌려놓고 조금씩 뭐 손절매 들어올 때마다 더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레드가 벌려져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풋옵션 환매가 나오면 고평가된 풋 매도를 하면서 저평가된 콜옵션 매수 그리고 현물이 됐든 선물이 됐든 매도를 하는 그런 리버셜 차익거리를 쌓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한 30분 정도 개인들이 풋매도 손절매를 쫙 받아먹은 뒤에
꾸준한 장중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 또 콜 매수 물타기를 한다면 뭐 그것마저 주지 않고 385 양매도 혹은 382 양매도로 뭉개기를 할 것 같은데요. 뭐 여하튼 오늘의 시장 흐름은 전적으로 개인이 푼 매도 환매수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개인이 콜 매수 물타기가 오늘도 이어질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이 거의 마이너스 0.7% 가까이 하락을 한지라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하면 2900포인트 초반에서 출발하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 몇 분간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저가 매수를 노린다 하면 최근의 주요 지지선들을 죄다 깨버리고 출발한 이런 갭다운에서는 저가 매수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직전 장중 저점을 어디에서 형성하는지부터 확인할 것 같아요. 따라서 만기일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만기는 옵션 미결들이 지금 한쪽으로 잔뜩 쌓여 있어서 미결이 터지기 시작하면 당월물뿐만 아니라 차월물도 사고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고가권에서 계속 횡보 중이지만 어쨌든 11월 8일 월요일부터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조금씩 음봉을 만들고 있다는 점은 뭐 그닥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미국 시장이 조정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빵 매도를 날리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보다는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이 날려있는데요. 통화시장부터 보면 유로화는 아시아 세션부터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서 유럽 세션 들어서도 계속 매도 압력이 강해졌죠. 이후 미국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달러 약세가 나오기도 했지만, 달러 약세가 아니라 달러 강세네요. 그 미국 본장 시작할 때까지는 그래도 유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 채권 시장이 줄줄 밀렸고요. 그러면서 유로도 다시 밀리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에 미국 30년물 장기국채 입찰이 쇼크로 나왔거든요. 그러자 유로와 채권은 종가 저가로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로 관련해서 이제 유로존 관련해서 채권을 얘기하자면, 미국 시장이 채권 가격 하락과 유로존이 채권 가격 하락은 좀 결이 다르다고 봐요. 유로존이 채권 가격 하락은 리스크 오프로서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리스크 온으로서의 채권 가격 하락이 아닌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그런 면에서 리스크 오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미국 국채는 약간 지금 결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로화의 약세와 함께 나머지 통화들도 점점 약세로 전환됐고요. 특히 가장 강했던 이 멕시코 페소화 오늘 1.37% 급락을 줬죠. 그래서 달러 강세의 압력을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골드 매매하신 분들은 어제 혈압 좀 올랐을 것 같아요. 우선 미국 CPI 급등이 가장 큰 마켓 무빙을 줬죠. 지표 발표 후에 골드는 1823달러부터 스트레이트 상승을 시작해서 본장 시작할 때는 1850달러대까지 올라왔고요. 본장 시작 후 10분 동안 또 오버슈팅을 주면서 1870.6달러까지 아주 강력한 쇼스퀴즈를 줬어요. 하지만 채권 시장은 본장 시작하고 계속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골드가 주요 저항선을 한 방에 뚫으면서 이 컴백 세션에서 스탑로스가 나와서 저렇게 폭등한 것은 좀 이해하겠다. 그런데 CPI 급등으로 단기, 장기 채권 가격 모두 망가진 건데, 그러면 골드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조금 한계가 있었다고 봐요. 결국 골드는 상승폭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고점 대비로는 1%나 하락을 해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움직임은 골드의 움직임이 아니라 채권의 움직임이 더 정확한 거였죠. 채권 시장이 바닥을 찍은 이후로도 골드는 언더슈팅이 나와서 다시 1845달러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골드 상승은 좀 오버액션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구리인데, 마찬가지로 그 CPI 발표 이후 구리는 다시 상승을 하면서 전일의 음봉을 나름 반전시키려고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본장 시작되고 나서 다시 매도 압력을 받았고,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 오프로서의 하락이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전일 저가권까지 밀린 다음에는 언더슈팅이 났는데, LME 종가에는 어떻게든 톤당 9,500달러를 지켰어요. 그런데 컴백 세션에서는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죠. 이 참고로 LME 현물은 이 구리가 여전히 9,700달러를 넘어요. 그런데
선물은, 그러니까 3개월 선물은 9,500달러로 스프레드가 무려 212.5달러나 존재하는데 평상시에는 이 마이너스 50달러에서 플러스 50달러 정도로 오가거든요. 근데 이번 10월 커머디티 급등기에 스프레드가 1100달러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현물이 폭등을 한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LME에서 지금은 몇 가지 규제 장치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선물 가격이 조금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구리 가격이 급락도 또 급등도 당분간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볼 것은 기름인데 참 다이나믹한 시장이죠.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는 유로화 약세와 함께 살짝 밀리기 시작해서 미국 CPI 발표와 함께 어쨌든 다시 뭐 84.50달러까지는 상승했는데 미국 세션 들어와서는 다시 하락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 후에 일시적으로 밀린 기름은 처음에는 또 다시 반등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 시장이 약세 전환하면서 매도로 전환했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면서 하락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오늘이 유가 하락으로 시장은 아주 나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83.5달러라는 중요한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던 것을 하루 만에 다시 까내려가면서 81.3달러까지 밀어낸 것은 시장이 이거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예고하는 것 같아요. 아직 나오지 않은 이슈인 SPR, 그러니까 전략 비축유 방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기름은 저는 심하면 77달러? 거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하루 정도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하게 나오지 않다면 숏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금요일에는 80달러 깬다고 보고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유럽 세션 정리하면 증시는 계속 가만히 있었지만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 상품시장 모두 리스크 오프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변동성이 계속 살아날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오전 장 내내 반등을 하지 못하다가 오후장에 빠르게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중국이 부동산 채권 가격이 반등을 했다는 뉴스와 함께 홍콩 증시도 바닥 대비 거의 3% 가까운 반등을 하면서 유럽 세션 시작할 때만 해도 꽤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유럽 증시가 그다음 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선 다시 하락으로 살살살살 밀려나갔어요. 그리고 CPI 발표에 한 번 더 얻는 슈팅이 나고 본장 시작할 때는 16,050포인트 거의 사실상 시가 저가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강력한 반등을 포함해서 주요 대형주가 지수를 처음에는 쭉 반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재차 전일 종가권까지 상승했는데 이후 유럽 세션 마감하고 나서는 지수는 다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장의 핵심은 새벽 3시에 있었던 미국 30년 국채 입찰이었어요. 낙찰 가액도 낮았고 또 응찰률도 낮아서 장기 채권은 거의 투매에 가까운 손절매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도 하락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결국 장중 16,000포인트를 깨고 15,896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새벽 4시 45분 이후로는 아랫꼬리 만들고 강한 반등을 했지만 그보다 훨씬 일찍 반등을 해야 시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반등도 이 변동성 선물 매수자들이 이익 실현으로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좋은 반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이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가 4.34%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내재 변동성이 살벌하게 높은 상태라서 어제 이 반등은 이 콜옵션 매수로 반등한 것이라고 봐요. 반대로 엔비디아는 콜옵션 손절로 주가가 내려간 것이라서 시장이 결은 다르지만 둘 다 옵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은 다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일 2% 넘게 상승했던 아마존은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고 밀렸는데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AMD, 마이크론, 퀄컴 이런 것들 다 시장이 압축된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인데 이게 대부분 어제 다 얻어맞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도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다만 변동성 측면에서는 1차로는 변동성 매수가 이익 실현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미국 지수 풋옵션을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 이제는 콜 매도를 쌓았다가 시장이 재차 하락할 때 선물 매도로 전환해서 좀 선물 매도를 미는 것 이런 것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아직은 선물 매도를 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채권 가격이 이렇게 밀린 상황에서도 주요 금융주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요. 이 또한 증시 상승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내가격 풋옵션이 환매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들 풋옵션이 환매가 지수를 추가로 언더슈팅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풋옵션 환매와 함께 콜옵션 385, 382 미결 증가 상황도 확인해 되겠습니다. 이들 미결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언더슈팅이 나오기 전에는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풋옵션이 환매가 이어질 때 차월물 풋옵션 미결 제약정 증가 여부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월물은 생각보다 기관들이 시장 참여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진검승부는 사실상 개인과 외국인이 풋옵션 전쟁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는 실제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과연 버틸 것인지 아니면 비싼 스프레드를 지불하고 나서도 손절매를, 풋옵션 매도의 손절매를 할 것인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월물은 매매를 포기하고 차월물 대응을 하고 있는데 차월물 대응을 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아직 차월물 지금 옵션 매도하기에는 부적절해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로 포지션 잡지 않고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만기일 하루 쉰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해고를 당하는 것도 아니죠. 개인 투자자는 매매를 안 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점은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해외 시장은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라 리스크 관리를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달러 인덱스도 한 번에 10월의 고점을 모두 뚫어버렸고 이렇게 되면 추가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장대봉이 나온 종목들은 바로 다음날 역추세 혹은 추세 추종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루 정도는 시장을 보내는 게 좋아요. 오버슈팅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하면 다음날 손절매를 유발시키고 다시 다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 손절매가 나오지 않다면 계속 끌어당길 수도 있는 사실상 방향성이 물려있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전쟁의 막바지에 참여할 필요는 없겠죠. 각각의 종목에 대한 방향성 진입은 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수에 대해서는 주요 대형주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하루는 반등 가능성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등 나오면 매도 관점으로 대응할 거예요. 그 외에 기름도 이제는 반등 시 매도를 노릴 생각인데 어제의 급락으로 인한 반발 매수가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걸쳐서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해서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 기름 매도를 좀 쌓아볼 생각입니다. 옵션 만기일 이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냉정하게 잘 대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